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감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이 사진은 주몽이 말을 달렸던 만주 벌판의 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상들께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뜻을 담아 이름을 지었는가, 그것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몽고 등의 이름이 풀이되겠습니다. 김용의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조상들께서는 나라 이름을 지으면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법칙을 고조선 국호의 가설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국호의 가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국호를 표기하는 한자는 향언이었다. 향언이라는 것은 신을 감동시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문자였다. 향언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래가 바로 향가였다. 조상들은 국호를 지을 때 고조선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짓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뜻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고조선의 뜻은 조선이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지라.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는 달리 표현하지만 뜻은 크고 영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 국호의 가설입니다. 모든 국호의 가설을 적용해 보아서 만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가설은 가설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고조선 국호의 법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에 구조가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구성하는 한자의 일부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 개념이 왕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한자는 왕이라는 한자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신하라든가 왕이 타던 말이라든가 왕관이라든가 이런 한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에둘러서 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길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강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작점은 새암, 강가의 주막, 그물질, 물 건너간다, 뱃사공 등등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강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완곡하고도 묘한 표현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언이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의미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라는 구조,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라는 뜻을 가진 문자들로 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나라를 만들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를 고구리라고 고구리 이렇게 발음했다고도 하는데 고구려이든 고구리든 특별히 구분해야 할 저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발음하든지 간에 발음이 아니라 한자가 가진 뜻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라고 해도 좋고 고구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이 세 글자 중 가운데 구라는 글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라는 글자는 향가에서 활시를 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활시를 당기다 구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활을 쏘면서 나머지 이 두 개의 글자 고구려에서 구를 빼놓으면 고려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 고려는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비는 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입니다. 활을 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렵한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수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살의 끝을 보십시오. 효시입니다. 잡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신호하는 것이 바로 효시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왜 뜬금없이 나라 이름에 활이 나올까요? 고대에는 활을 쏘면서 천지 신명에게 무엇인가를 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라에도 활 쏘는 그림이 있습니다. 쪽샘지구 행렬도를 보아주십시오. 가운데 두 명의 남자가 활을 쏘고 있습니다. 신라에도 활을 당겨 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딱 느껴지시죠? 고구려도 활을 쏘고 있고 신라도 활을 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신명에게 화살을 사슴 쪽을 향해서 쏘면서 지금 저기 뒤따라오는 사슴이 죽은 자의 영혼이니까 착오 없이 저승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비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의 사슴은 신라 소지 마립간의 공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활 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없어졌으나 일본에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일본 신사에서 현재의 활 쏘는 문화입니다. 명현의식이라고 한답니다. 향가와 만엽집에는 활을 쏘는 문화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석해 보니까 천지신명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있는 지시어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지시어였습니다. 고대에는 이름을 지으면서 원래의 이름자에다가 보언과 청언을 추가하여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조선의 고라는 글자, 서라번의 라라는 글자, 고구려의 구라는 글자가 모두 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이 세 글자 중 번으로 기능하는 구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나머지 글자 두 글자 고려라는 원래의 이름 두 글자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 고려를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의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조선 국호의 가설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한자들은 크고 영원하라 이렇게 풀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글자는 크다 또는 왕, 또 다른 글자는 강이라든가 길다 이런 뜻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려라는 두 글자 중에 고는 높은 자리 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큰 나라일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러한 향언이었습니다. 크다, 길다 이 구조로 본다면 크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크고 영원하라에서 이 크다라는 것은 고라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크다 길다의 구조로 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나머지 려라는 글자는 틀림없이 길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려가 가진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다 길다 영원하다와 연결될 수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려라는 뜻의 짝짓다 려와 사슴의 큰 뿔, 사슴의 뿔, 이 려가 영원하다에 해당하였습니다. 짝짓다 려는 짝을 지으면 대대로 후손들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이어지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 각골문을 찾아보면 려라는 글자는 사슴의 큰 뿔이 강조된 숫사슴을 표현하는 글자였습니다. 사슴의 뿔은 수컷에서만 볼 수 있으며 짝짓기가 끝나면 빠졌다가 다시 다음에 새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사슴의 뿔 자체를 크고 사슴의 뿔이 크고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후손들이 뿔이 빠졌다가 나고 빠졌다가 나고 하듯이 장구하게 이어지라, 이러한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려는 크다 길다, 크다 길다, 이 구조에서 살펴본다면 길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이 두 글자 국호는 어떤 뜻이 되는가? 크고 영원하라, 길라, 크고 길게 가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라는 글자는 천지신명에게 나머지 두 글자 고려라는 두 글자가 가진 뜻에 천지신명이시여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뜻을 가진 보원이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고려여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을 담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제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백제는 처음에는 열십자 십제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백제라는 국호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십제의 열십자 십은 무슨 뜻일까요? 백제 백은 일백백 아니겠습니까? 십이나 백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호우에 바닥에 써놓은 우물정자와 열십자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이 우물정자, 새암처럼 작은 데서 시작했었으나 십자로 보면은 완전하게 만드신 분, 크게 만드신 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위에 부분이 우물정자요, 아래 부분이 열십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십은 크다, 완전하다,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그 위기에서 즉위하였다가 결국은 고구려를 완전하게 만들었고 반석에 올려놨고 그야말로 한민족 최대 영토를 여신 분이십니다. 십과 백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나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진 향언이 되겠습니다. 크다 길다의 구조로 본다면은 백제의 백이나 십제의 십은 왕이라든지 크다라는 뜻의 크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제에서 백이 크다였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자는 무엇을 뜻할 것인가? 크다 길다의 구조로 보아서 제는 강이나 길다의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작은 새암에서 시작해 굽이굽이 바다에 닿을 때까지 흐릅니다. 즉 길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이었습니다. 백제의 제는 물 건너다 제입니다. 제라는 글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거나 강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글자입니다. 새암에서부터 바다에 닿을 때까지의 각 단계가 한자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금방 예를 들었듯이 우물정자는 긴 강이 최초로 시작되는 발원점, 시작점입니다. 정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우물정에서부터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기다란 강, 그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물난간 하는 새암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입니다. 이건 역시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여정 중에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제는 물 건너다 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거나 강을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글자를 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긴 강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하는 한자를 써놓고는 기다란 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 재를 긴 강을 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증거 하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한 54개 소국 중에 신분고국, 이런 이름자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은 신하가 떠받친다고, 신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뭘 말하는가? 왕을 뜻한다,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고라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이 고조선의 법칙으로 크다, 길다의 구조로 본다면은 이 분고가 풀립니다. 분은 물가분입니다. 고는 술장수 고자입니다. 그러면 분고는 뭐냐? 물가에 있는 술장수, 즉 강가 나루터의 주막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건너가는 강가의 나루터라 써놓고는 실제로는 기다란 새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기다란 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한의 신분고국 이름도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이상 야릇한 이름들, 마한 54개국, 진한 12개, 변한 12개국의 이름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크고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크다, 길다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제요,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뜻이 풀렸습니다. 가야라는 국호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락국의 다른 이름이 가야입니다. 가야에서 가라는 글자는 사전을 찾아보면 절가인데, 그것은 절이라는 개념은 한참 후에 생겼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 가라는 글자는 절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글자일 것입니다. 가야에서 가라는 글자는 파자로 보아야 했습니다. 글자를 깨뜨려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인 변에 가라는 글자는 관장하다, 무엇인가를 관장하다 가라는 글자가 합해진 글자가 바로 가야의 가자였습니다. 관장하다 가가 쓰인 예는 고구려 사출도에 나옵니다. 사출도의 이름에 나옵니다. 사출도의 이름이 구가 저가 마가 우가 할 때의 가입니다. 구도 돼지도 말도 소도 모두가 한 책임자, 크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소규모 지역이나 작은 집단의 일을 관장하는 부족장 정도의 직책이 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의 가라는 글자는 인변의 부족장이를 뜻하는 가라는 글자가 합해져 있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여러 부족장들을 거느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여러 부족장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이 아니겠습니까? 즉 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크다 작다의 구조로 본다면은 이 가라는 글자는 크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야에서 야라는 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되시죠? 뭘 뜻할지. 야를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상 윗부분에 야라는 글자는 사람인 변에다가 야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조사로 쓰이지, 향가에서는 어조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야는 어여차 야라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향가에서는. 어여차는 뭐냐? 어여차 노를 젓는 뱃사공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뱃사공들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젓는 것으로 기다란 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이치는 낙동강 영원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크다 길다의 구조로 본다라면은 길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야에서 가는 크다, 야는 길다, 가는 왕, 야는 긴 강, 이렇게 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 역시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의 국호였습니다. 가야요 영원한 나라가 되어달라. 다음으로 옥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옥저의 옥은 기름지다 옥이었습니다. 문전옥답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왕이 기름진 땅 문전옥답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크다 길다에서 크다를 뜻하는 글자였을 것입니다. 옥저에서 저라는 글자는 막다, 막는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우리 저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의 침입을 막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으면은 나라가 영원하게 되겠죠. 영원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크다, 길다 구조로 본다면은 옥저의 저는 길다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동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동해의 동은 방향을 뜻할 수도 있겠으나 동력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가 뜨는 곳을 말하는 글자입니다. 여명의 동이 터오르는 곳, 그것을 동으로 표시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낮의 해처럼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지금은 비록 동터오르는 첫 시작점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중천에 떠오르는 해처럼 크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라는 글자입니다. 예는 물이 깊고 넓은 모양 외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깊고 넓은 강처럼 굽이굽이 영원하게 해달라 이런 뜻의 향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라는 글자를 더럽다 예 이런 뜻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아놓고는 중국 한족이 우리나라를 주변 나라를 멸시하기 위해서 붙인 한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언으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깊고 향언으로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물이 깊고 넓은 모양의 애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한자 실력이 짧다 보니까 더럽다. 맨 사전에 맨 첫 글자 그 글자로만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한자 실력 부족한 것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 두 글자를 합해서 보면은 동해여 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고조선 가설로 만들어진 국호였습니다. 동해요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어달라. 신라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신라가 거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 새아침을 뜻합니다. 새로울 신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은 경주 석굴암의 새벽 여명의 아침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뭐냐?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라의 라는 무엇인가? 그물라입니다. 어부가 그물질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태화강의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물정에서 새암에서 시작해서 강까지 가고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자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것은 이러한 태화강에서 옛날에 그물질하던 어부를 그려놓고는 실제로는 태화강 기나긴 강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역시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의 구조 이 두 가지 법칙 그대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조선을 풀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끝에서 강조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조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초목 사이로 떠오르는 해와 아직 채 지지 않는 달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이른 아침을 뜻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입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른 아침은 크다라는 뜻을, 크게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수백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조자가 크다라는 뜻이면은 나머지 선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크다, 길다의 구조이니까 길다라는 뜻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다라는 것은 강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이 가진 글자 중 물고기의 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글자가 바로 물고기 선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새암에서 시작해서 강까지 갈 때, 바다까지 갈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표기하면서 강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이라는 물고기는 강에서 잡는 물고기로서 사실은 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을 흐르는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로 강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아직 학계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못하고는 고조선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조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조선의 도읍지 부근을 흐르는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그게 바로 선이었습니다. 조선의 국호가 가진 것은 조선이요 크고 이용원하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바로 아침 해와 물고기, 이런 뜻으로서 크다, 영원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란 국호를 진짜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고조선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저는 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이라고도 불렀고 고조선이라고도 했을 것입니다. 왜 고조선이라고 자꾸 불렀을 것인가? 향어는 중구 삭금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수없이 불러야 했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자꾸 불러라, 이런 뜻으로 딱 써놓았을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반도에는 나라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땅에 78개 소국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소국 78국에 고라는 글자가 들어있던 나라가 뜻밖에도 8개나 되었습니다. 우선 이름을 보십시오. 고렵국, 고리국, 고원국, 고탄자국, 고포국, 이서고국, 고자미동국, 고순시국, 이렇게 8개나 고자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가락국과 신라의 예에서 보듯이 가락국은 수로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땅에 나라도 임금도 직책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신라 사로 육촌장이 나올 때는 촌만 있었지 나라가 없어서 나라에 임금을 불러오자고 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땅에는 소국이 생기기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옛날 무슨 나라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자는 옛날에 마한 소국에, 진한 소국에, 변한 소국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옛날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바로 나라 이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는 글자는 나라 이름에 쓰이고 있던 글자였던 것입니다. 즉 고렵국, 고리국,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목하고 넘어가시죠. 8개 이름을 보십시오. 8개 이름 중에서 7개는 전부 고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 이서고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자를 고국, 그 사람들은 옛날 나라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서고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라는 것은 쓰이고 있었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붙이기도 하고 뒤에도 붙이고 있었다. 이것을 이서고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조선 역시 고조선 자체가 나라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소국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들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죄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고조선 가설로 지어놓은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다 길다의 법칙으로 지어놓은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조선 가설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딴 데 가서 나라를 지으면서 지었다고, 딴 데 가서 나라를 만들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들일까요? 혹시 고조선 우리 유민들이 가서 초기에 그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아닐까? 그들이 나라 이름을 지었지 아니하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지어놓은 이름일 것이다. 그들 나라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가 연구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향가 문화와 향가와 향언 문화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열도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 한반도를 가지고 뜻과 발음의 법칙을 가지고 뜻발의 법칙을 가지고 향가와 향언을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뜻을 해의 본향, 해가 떠오르는 곳 이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는 틀립니다. 향언으로 보면 틀립니다. 향언과 고조선 국호의 가설을 모르는 풀이였습니다. 일본은 다시 풀려져야 합니다. 우선 일본의 일자를 보십시오. 나릴 해 아니겠습니까? 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새벽에 깜깜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명의 해가 떠올라 중천에 떠있는 해를 가리킬 때 날일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낮에 큰 해를 말하는 글자입니다. 크다 길다 구조에서 본다면 크다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은 후지산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에 떠오른 해, 저게 바로 날일자입니다. 그리고 새벽의 해는 아침 조자라든지 뭐 그런 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본자를 보겠습니다. 본은 크다 길다에서 본다 하면은 길다라는 뜻에 해당돼야 할 것입니다. 본이라는 글자 중 길다에 해당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본은 초목의 뿌리 본입니다. 사전 찾아보십시오. 초목의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길게 뻗어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뜻의 향언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일본이여 한낮의 해같이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향언 문화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그 문화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뜻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이어받아서 일본에까지 가서 이름을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 역시 후지산의 일출입니다. 일본에 이어 또 하나 충격적 사실이 나왔습니다. 몽고의 국호도 고조선 가설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몽고 평원의 여명입니다. 몽이라는 글자는 어둡다, 명, 좀 흐릿하다, 몽,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몽이라는 어둡다, 흐릿하다, 이것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던 글자였습니다. 몽고라는 국명은 민족의 어느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원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몽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원조 비사라는 책입니다. 몽올이라는 그 부족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무르강 상류에 있던 작은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 중국 송나라 시절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몽골이라는 이름 호칭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몽고의 몽은 어둡다 몽입니다. 여명은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떠오르기 직전의 해이지만 새벽이지만 한낮에 해같이 밝고 크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는 글자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달라, 영원한 나라가 되어달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이라고 했습니다. 향가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고조선의 고에 해당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고는 10대나 입에서 전해주소서 이런 뜻의 향언이었고 고조선의 고와 똑같았습니다. 고라는 글자가 마한 진한 변한 소국 중에 이서고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서고국은 고라는 글자가 뒤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몽고의 고도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고라는 것이 꼭 앞에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뒤에도 붙어 있다. 왜? 신에게 뜻을 전달하면 되니까. 몽골인들은 몽이라는 글자가 어둡다,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흐릿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고라는 글자가 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골은 중국인들이 몽골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풀어보니까 동해 애라는 나라가 분뇨,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물이 깊고 시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몽골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몽고의 몽고는 간절한 몽고 민족의 염원을 담아놓은 이름이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시절 공식 문서에 몽골을 한문으로 표기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중국인과 몽골인들 가리지 않고 몽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뜻이 나빴다고 한다면은 강성했던 원나라 시절 죽으려고 이런 몽고라고 쓰겠습니까? 몽골인들 역시 자기들 나라 이름을 그것이 뜻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몽고라고 쓸 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검구광의 이름이 주몽입니다. 주몽의 몽이라는 글자가 몽고의 몽이라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주몽의 주는 붉다 빨간색. 몽은 어둡다 몽입니다. 만일에 이 몽이라는 글자를 나쁜 뜻으로 고구려인들이 여겼다면은 자신들의 건국했던 할아버지 이름을 몽이라는 글자를 이름에다가 몽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몽이라는 글자를 몽골인들이나 원나라 사람들이나 고구려 사람들은 절대로 이 몽을 어둡다, 희미하다, 어두컴컴하다, 사람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절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주몽의 주자라는 북다주입니다. 붉은색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가락의 금구광, 수로왕이 나타날 때 붉은 천에 쌓인 상자에서 나타납니다. 신라 혁거세는 자줏빛 아래서 태어납니다. 자줏빛 할 때 주몽할 때 주자 아닙니까? 붉은색은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색이었던 것입니다. 주는 크다, 왕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주몽의 몽은 어둡다입니다. 어둡다 몽입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여명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주몽이 말을 달렸던 붉은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르던 만주의 여명입니다. 붉은 해가 어둠을 뚫는다?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주는 뭐죠? 붉을 주.
몽은 뭐죠?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걸 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 사진도 만주의 여명입니다. 제가 이 여명을 썸네일에 사용했습니다. 이 영상을. 고구려 건국조 주몽은 지금은 어두컴컴하고 붉은 여명이지만은 한낮에 해처럼 큰 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이 사진 만주의 여명을 보면서 주몽이라는 이름을 착안했을 것입니다. 주몽의 한자 표기 붉다 주 어둡다 몽, 한자 그대로 붉은 어둠, 붉은 여명을 그대로 표시한 글자였습니다. 몽고라는 나라 이름은 몽고여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몽고는 전혀 비속어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민족은 어느 때인가 우리도 그랬듯이 향한 문화를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을 단순한 한자의 뜻으로만 풀었고 한자의 뜻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절대로 몽골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몽골이라 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절대로 몽골은 써도 좋은데 몽골이라는 이름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향언의 속성 때문이다. 향언의 속성은 자꾸 불러주어야 합니다.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언의 원리에 따라서 몽고 이렇게 자꾸 불러줘야 몽고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고조선 만국 후에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돌아다녔습니다. 멀리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까지 갔습니다. 몽고 벌판을 뛰어다녔고 만주 벌판을 뛰어다녔으며 중국의 요하, 베이징 일대, 산동 일대를 그들은 흩어져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에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떠나온 마음의 고향 고조선을 잊지 않았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에 담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조선 나라 이름을 지으면서 크다와 길다라는 것을 나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고조선 국호의 법칙과 크다 길다의 구조를 가진 한자들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고조선 가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호는 향언으로 짓는다. 이름에는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을 담는다. 다만 한자는 달리 쓴다. 이제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고조선 국호의 법칙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 이름이 가진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사 최대의 비밀 하나가 풀려났습니다. 2000년이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